그러면 코성경우에 염증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급성염증의 경우에는 초기 증상에서는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는데요. 먹는 약이나 주사, 항생제 주사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한다면 치료 후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염증이 재발을 한다면 필요에 따라 코 안쪽 절개를 통해서 세척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재발을 한다면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한다는 게 환자분들이 많이 꺼려 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수술을 했는데 보형물을 뺀다. 갑자기 코가 다시 낮아질 것이고 어렵게 수술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재발을 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코의 상태가 많이 나빠지게 되고 이후에 시행하게 될 재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피부 등의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의견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어느 정도의 염증의 정도를 알기보다는 재수술을 시행하면서 보형물 주변의 조직의 손상 정도 등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 제가 수술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콧대 실리콘을 넣은 후에 한 10년 가까이 흘렀나요? 꽤 오랫동안 지난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코가 점점점 콧대 쪽이 두터워진다는 분이 재수술하러 오셨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뭐 특별한 이렇게 증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가 보니까 실리콘 주변으로 오랜 염증으로 흉살 같은 거로 둘러싸여 있었고 실리콘 캡슐 안에는 어느 정도 농이 좀 차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제거를 하고 다시 재수술을 잘 됐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재수술 후에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안에 농이 차 있고 염증이 있었던 게 이분한테는 두통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좋아졌다고 하셔서 그랬던 그 케이스가 기억이 있습니다. 구축이 심한 경우에는 자가조직으로 재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수술 전 미리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요. 또 수술 후에는 구축 예방약 등을 드시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 성형후 염증은 의료진들의 많은 노력에도 낮은 확률이지만 피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발생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치료 방법으로 열심히 치료를 해야겠지만 자, 수술 후에 음주나 흡연은 좀 삼가하시고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몸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성형외과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